칼 융은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영역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감정들을 묻어두는 공간입니다. 그는 이를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우리 자신 안에 숨겨진 부분으로 분노, 질투, 화, 심지어 증오를 담고 있습니다. 사회는 우리가 이러한 감정들을 억누르도록 가르치며 심지어 비밀스럽게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의와 애정의 가면을 쓰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표면 아래에서 기회를 기다리며 숨어 있습니다. 가장 매혹적인 점은 무엇인가요? 아무리 누군가가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려고 해도 항상 가면 속에서 작은 균열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의 말은 친절하고 제스처는 따뜻할지 모르지만 깊은 곳에서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긴장감, 미소 아래서 흐르는 차가운 기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증오의 역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지만 그들의 잠재의식은 항상 그것을 전달할 방법을 찾습니다. 잠깐 스치는 시선, 거짓된 웃음, 혹은 날카로운 끝을 가진 무해한 농담, 이 모든 것은 숨겨진 감정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를 읽는 법을 배운다면 표면 아래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길까요? 많은 경우 그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규범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그림자는 다른 사람에게만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도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에게 비밀스럽게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의 깊이를 전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질투를 억제하고 자신이 잘하려고 한다고 자신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잠재의식은 여전히 외부로 경멸의 작은 징후를 내보냅니다. 융은 자신들의 그림자를 의식 속에 통합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로 인해 깊은 곳에서 그들의 행동을 지배받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힘에 의해 형성됩니다. 따라서 숨겨진 적대감을 인식하는 데는 단순히 말을 듣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미묘한 몸짓 언어, 미세한 표정 변화, 행동에서의 불일치에 대한 인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행동이 그들의 말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꼈다면 그 느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림자는 항상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조작과 영향력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잠재의식은 항상 그들을 배신할 방법을 찾습니다. 칼 융은 억압된 것이 결국 표출된다고 믿었습니다. 종종 그것은 의식적인 통제를 벗어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이 점에서 미세한 표정 변화, 즉 마이크로 익스프레션이 중요해집니다. 이 짧고 비자발적인 얼굴 표정은 단 몇 초의 일부분 동안 지속되지만 사람의 진정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입술의 짧은 일그러짐, 턱의 약간의 긴장, 또는 눈에서의 경멸스러운 미묘한 표현, 이 작은 몸짓들은 말보다 더 큰 의미를 전달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지지한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당신이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는 순간 그들의 미소는 단 몇 초 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억지로 되돌아옵니다. 혹은 그들의 목소리가 약간 변해 이전에는 없었던 긴장감이 엿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숨기고 싶어 했던 감정을 드러내며 잠재의식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지 말에만 집중하는 동안 미세한 표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사람들은 표면 아래에 숨겨진 진실을 해독할 수 있습니다. 표정 이외에도 숨겨진 적대감을 드러내는 더 미묘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행동의 불일치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당신을 은밀히 싫어하는 사람은 수동적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본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설픈 칭찬이나 당신과 관련된 중요한 일을 우연히 잊어버리는 것 같은 작은 하지만 의미 있는 신호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존재를 의식하는 순간 에너지가 변합니다. 비록 그들의 말은 공손할지라도 말이죠. 그들의 몸짓을 관찰해 보세요. 대화할 때 자신도 모르게 약간 거리를 두나요? 그들의 눈은 말과 모순되는 감정을 드러내나요? 잠재의식은 결코 완전히 침묵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그것을 억누르려고 할 때조차 잠재의식은 항상 자신을 표현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윤근 대부분의 인간 행동이 의식 밖의 힘에 의해 좌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불만을 제대로 감추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교묘하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잠재의식은 가장 작은 행동으로도 그들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신호를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가식적인 미소나 공허한 예의에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단지 그들이 보여주는 태도로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진정한 본질에 따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증오는 항상 증오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훨씬 교활한 곳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존경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종종 시기의 감정이 숨겨진 적대감의 뿌리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서 자신이 은밀히 갈망하는 자신감, 성공, 지성 또는 단순히 내면의 평온과 같은 특성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당신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존경심은 점점 더 쓴 감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그들이 자신의 부족함에 직면하게 만들 때 이 과정은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천천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좌절감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칭찬을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어딘가 어색합니다. 그들의 깊은 내면에서는 자신을 당신과 비교하고 있으며 자신이 따라잡을 수 없다고 느낄수록 그들의 잠재의식은 당신을 향해 부정적으로 돌려지게 됩니다. 자신을 개선하는 대신 그들은 자신의 좌절감을 외부로 투사하고 자신을 열등하게 느끼게 한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진실은 문제가 있는 쪽은 당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싸움은 그들 자신 안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그것은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미해결된 갈등입니다. 윤근 이를 심리적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약점이나 불안정을 인정하기를 거부할 때 이 감정을 타인에게 투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약하다고 느끼면 그들은 당신을 오만하다고 부릅니다. 성공하지 못했다고 느끼면 당신을 단지 운이 좋았다거나 자격이 없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의 원망은 일종의 왜곡된 거울처럼 작용합니다. 그들의 내면 갈등을 반영하지만 그것을 당신의 결점으로 가장합니다. 이 때문에 당신을 속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마치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 도발인 것처럼 부당하거나 지나치게 개인적인 방식으로 당신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숨겨진 시기의 가장 위험한 점은 그것이 종종 다른 것으로 가장된다는 것입니다. 걱정, 건설적인 비판, 심지어 우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사실은 당신을 미묘하게 약화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낙담시키는 조언을 주거나 당신의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축하하면서 말입니다. 이 숨겨진 원망을 밝히는 열쇠는 그들의 말 너머의 근본적인 감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당신의 행복을 바라는가 아니면 당신의 실패를 은밀히 즐기는가? 이 역학을 알아보는 순간 당신은 착각에서 벗어나 당신이 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로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유독한 영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원망을 품고 있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싶지 않거나 보여줄 수 없는 경우 그들은 종종 미묘한 심리적 전술에 의존합니다. 숨겨진 적대감의 가장 흔한 무기 중 두 가지는 가스라이팅과 수동적 공격성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그들은 당신을 공격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적대감을 합리적으로 부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이는 당신이 자신의 인식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들의 적대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칼 융은 무의식이 인간 행동의 상당 부분을 조종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자신의 원망을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여전히 그들의 행동에 필연적으로 스며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스라이팅은 누군가가 당신을 몰래 싫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교묘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은밀하게 당신의 현실을 훼손하고 결국에는 자신에 대해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이는 종종 너 과민 반응하는 거야 또는 그런 일은 없었어 같은 문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당신이 그 사건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더라도 말이죠. 그들은 이전에 한 말을 부정하거나 상황을 왜곡하여 결국에는 당신을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행동은 당신의 자신감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본능을 의심하게 만들며 심지어는 자신의 정신 상태에 대해 회의감을 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 통제의 한 형태로 직접적인 대립 없이도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면 수동적 공격성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직접적으로 적의를 드러내는 대신 암시적인 비꼼이나 냉소 혹은 교묘한 방해 행위를 통해 그 감정을 흘려보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행사에 당신을 초대하는 것을 깜빡한다거나 겉보기엔 도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욕을 꺾는 조언을 건넬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적대감은 유머, 염려 혹은 순진함 뒤에 숨겨져 있어 당신이 그들을 지적했을 때 그냥 농담이었어 라거나 네가 잘못 받아들인 것 같아 라며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융은 억압이 감정을 없애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억압된 감정은 단지 왜곡된 형태로 표현될 뿐입니다. 가스라이팅이나 수동적 공격성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합리적이거나 심지어는 도움을 주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불만이 그들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면 그들의 조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인식을 의심하기를 멈추고 본능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의 당신에 대한 영향력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칼 융은 숨겨진 원한과 독성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열쇠는 자기 인식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안다면, 자신의 강점, 약점, 가치관을 깊이 이해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의 수동적 공격적 발언은 당신의 자신감을 흔들지 못하고 그들의 조작은 당신이 현실을 의심하게 만들지 못하며 그들의 질투는 더 이상 개인적인 공격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들의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갈등을 반영하는 거울로 보일 뿐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별화, individuation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모든 측면, 그림자까지 포함해 통합하는 여정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무의식적인 힘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 당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은밀히 원한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내적 싸움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불안정성을 투영한 것이며 당신과 관련되기 훨씬 전에 그들 안에서 존재하던 갈등입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면화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분리된 관점에서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들의 원한이 당신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그들 자신과 관련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의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유독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은 그들과 싸우거나 그들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가스라이팅하려 한다면 자신의 현실에 단단히 뿌리를 두십시오. 그들이 수동적 공격적 발언으로 당신을 약화시키려 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감정적 반응을 주지 마십시오.
그들이 죄책감이나 의무를 통해 당신을 조종하려 한다면 당신이 그들의 감정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윤근 진정한 힘이 내면에서 나온다고 믿었으며 당신이 내적 강인함을 키운다면 외부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더 이상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행동은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당신의 성장의 연료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한으로 인해 지치는 대신 그것을 당신의 진보를 상기시키는 계기로 활용하십시오. 사람들은 오직 무언가를 제대로 해내는 사람들만 부러워합니다. 그들의 숨겨진 증오심은 당신이 진화하고 있음을, 그들이 갖고 싶어하는 무언가를 당신이 구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그것이 당신을 억누르게 두지 말고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 비디오가 여러분이 사물을 더 명확히 보도록 도왔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을 활성화하세요. 저는 매일 이러한 비디오를 올려 여러분이 마음속 깊은 층을 이해하고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더 깊은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